나이가 들수록 몸은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삶 전체를 흔드는 문제로 다가옵니다.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몸의 신호입니다. 70세 은퇴한 교사 이창호 씨는 한때 학생들 앞에서 당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매일 밤마다 반복되는 화장실 출입에 지쳐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다가도 서너 번씩 깨어 일어나야 하고 아침이면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내와 눈을 마주칠 때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끝난 건가? 남자로서의 시간은 다한 건가? 많은 남성들이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말하지 않습니다.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저하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듯한 두려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감히 털어놓을 수 없는 침묵. 하지만 저는 비뇨기과에서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이며 반드시 다루어야 할 의학적이고 인간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전립선은 몸속의 작은 밸브와 같습니다. 그 밸브가 막히면 삶의 흐름도 막힙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자주 깨어나고 결국에는 자신감과 부부 관계까지 흔들립니다. 문제는 단순히 몸의 불편함이 아니라 인생 전반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수술도 값비싼 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선물 5가지 견과류입니다. 이 작고 평범한 음식들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잃어버린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무엇보다 실천하기 쉽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걸어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5가지 견과류가 전립선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섭취해야 효과적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남자로서의 자존심과 부부 사이의 따뜻한 연결까지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이창호 씨처럼 속으로만 괴로워하며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선택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전립선 건강을 회복하는 첫걸음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1을 남겨주세요. 그것이 당신이 다시 시작하겠다는 첫 번째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박영수 씨, 67세. 그는 평생을 소방관으로 살아왔습니다. 불길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구해내던 그의 몸은 늘 강인했고 무엇보다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 그는 전혀 다른 불편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밤마다 2-3번씩 화장실을 가야 했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니 아침이 되면 피곤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부 생활에서도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길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몸 앞에서 흔들리고 있던 겁니다. 그때 박영수 씨가 다시 붙잡은 것이 바로 호박씨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식으로만 생각하는 작은 씨앗이지만 남자의 전립선을 지켜주는 데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2가지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아연과 베타 시토스테롤입니다. 아연은 흔히 면역력의 미네랄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전립선 건강에서는 그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전립선 조직 속에는 아연이 다른 장기보다 10배 이상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연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립선의 방패. 방패가 튼튼해야 외부의 공격, 즉 염증이나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전립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방패는 얇아지고 균열이 생깁니다. 그 결과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마다 화장실을 찾게 되며 심지어 성기능 저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식물성 스테롤은 전립선 비대와 관련된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고 소변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연구에서 이 성분이 배뇨 증상 완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박영수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식탁에 호박씨 한 줌, 약 25에서 30글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조리법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소금에 절이지 않은 생호박씨 그대로 먹는 것. 그렇게 2주가 지나자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이 되자 아침 기상 후 느껴지는 개운함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서서히 돌아왔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호박씨는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전립선의 방패를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게다가 호박씨의 풍부한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을 돕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불편함을 줄여주니 낮 동안의 활력과 성적 자신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호박씨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립선을 지켜주는 작은 방패입니다. 물론 이 방패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패가 튼튼해야 다음 단계, 즉 세포 내부를 지켜주는 또 다른 보석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박영수 씨가 다시 활력을 되찾았던 것처럼 호박씨는 나이 든 남성에게 꼭 필요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발기부전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무겁게 해도 몸은 여전히 회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립선의 방패를 강화하는 일,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호박씨라는 방패로 전립선을 지켜냈다면 이제는 그 방패 안쪽을 보호해야 할 차례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방패라도 안쪽의 세포가 약해지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브라질 너트, 남자의 세포를 지켜주는 보석입니다. 브라질 너트에는 풍부한 셀레늄이 들어 있습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전립선 건강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저는 셀레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포 속 작은 소방관. 몸속 세포에서 불씨가 일어나면, 즉 활성산소가 DNA를 공격하려 할 때 셀레늄은 곧바로 출동해 그 불을 끕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고 번지면 세포는 늙고 손상되며 결국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노화와 성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죠. 특히 전립선은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한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 세포가 손상되면서 배뇨 문제나 발기력, 저하로 연결됩니다. 이때 셀레늄은 DNA를 안정시키고 세포막을 보호하며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마치 세포 내부에서 끊임없이 순찰하는 소방관처럼 작은 불꽃이 생기면 곧바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김도연 씨, 72세 은퇴한 공무원은 이 사실을 몸소 체험한 분입니다.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지만 은퇴 후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수치가 불안정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특별한 약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생활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도현 씨는 우연히 브라질 너트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한두 알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3개월이 지나자 소변 줄기가 안정되고 무엇보다 아침에 느끼는 몸의 힘이 예전보다 살아난 것을 체감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작은 소방관이 내 몸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셀레늄은 적당히가 생명입니다. 필요한 양은 매우 적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50에서 70 마이크로그램 정도인데 브라질 너트 한 알에 들어있는 셀레늄은 평균 50 마이크로그램에 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브라질 너트는 하루 킬 2알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스꺼움, 탈모, 손발 저림 같은 독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음식과 약의 차이입니다. 약은 정량이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은 절대 넘기지 않듯 브라질 너트 역시 자연이 준 강력한 약이기 때문에 절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작은 보석이라고 해서 함부로 주머니에 가득 담아서는 안 되는 이유죠. 결국 셀레늄의 힘은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할 때 나타납니다. 브라질 너트를 매일 1알 혹은 최대 2알까지 이 작은 습관이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며 나이 든 남성에게 다시 자신감을 돌려줍니다. 김도연 씨가 체험한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은 스스로 치유하려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유지하려면 세포 속 작은 소방관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 역할을 브라질 너트가 해줍니다. 브라질 너트가 세포 속 작은 소방관이라면 이제는 몸 안의 강물을 흐르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포가 건강해도 혈관이 막히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전립선과 성기능도 결국 피가 흘러야 살아나는 법이지요. 이때 필요한 열쇠가 바로 호두, 혈관을 열어주는 견과류입니다. 혈관은 마치 강물과도 같습니다. 맑고 힘차게 흘러야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강물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고이고, 썩고, 결국 주변 땅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염증이 쌓이면 피는 흐르지 못하고 그 결과 남성의 활력은 사라집니다. 호두 속 오메가3 지방산은 바로 이 강물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 속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관 내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피가 원활히 흐르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 작은 모세 혈관까지 산소가 닿게 하니 골반 부위와 전립선까지 충분한 혈류가 공급됩니다. 단순히 성기능뿐 아니라 기억력, 집중력, 심지어 숙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최종수 씨, 68세, 은퇴한 정비공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는 30년 넘게 자동차 밑에서 기름과 쇠붙이 사이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정비소 일을 접고 은퇴한 후 가장 힘들었던 건 밤마다 뒤척이는 몸이었습니다. 피곤한데도 잠이 깊지 않고 아침이면 머리가 맑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부부 생활에서 자신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건강검진에서 혈압 수치가 높고 혈관 탄력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지인의 권유로 호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식처럼 하루 한 줌 약 30원 정도를 챙겼습니다. 특별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밤에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도 먼저 눈치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예전보다 대화할 때 눈빛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65세 김성호 씨는 은퇴 후 골프를 즐기다 혈관이 막혀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큰 고비를 넘긴 뒤 그는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었고 그중 빠지지 않은 것이 호두였습니다. 하루 30강 꾸준히 먹은 지 반년이 지나자 혈액 검사 수치가 안정되고 무엇보다 다시 운동을 즐길 수 있을 만큼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물이 막혔을 땐 숨조차 막히더니 이제는 다시 흐르니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혈관이 열려야 삶이 열린다. 호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강물을 소통시키는 열쇠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호두는 기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먹으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권장량은 약 30g, 작은 한 줌입니다. 꾸준히, 그러나 과하지 않게. 이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두의 힘은 단순히 혈관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전신의 염증을 줄이고 뇌와 심장을 보호하며 골반으로 향하는 혈류를 살려내어 남자의 자신감을 되살립니다.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습니다. 강물이 흘러도 세포가 녹슬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혈관이 아무리 뚫려 있어도 세포 하나하나가 산화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몸은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또 하나의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아몬드, 세포를 부드럽게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아몬드에는 2가지 중요한 무기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E와 마그네슘. 비타민 E는 항산화 비타민 중에서도 대표적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타민 E는 녹을 막는 기름칠입니다. 쇠붙이가 녹슬지 않으려면 기름칠을 해주듯 세포도 산화라는 녹에서 벗어나려면 비타민 E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활성산소라는 불청객이 세포막을 공격할 때 비타민 E는 그 자리에 달라붙어 손상을 막습니다. 그렇게 세포는 부드럽게 움직이고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단순히 근육 경련 예방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 배뇨 후에도 잔뇨감이 덜 들도록 도와줍니다. 나이 든 남성들이 자주 호소하는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 느낌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인 것이죠. 결국 아몬드는 전립선과 방광 두 곳을 동시에 지켜주는 이중 방패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상철 씨, 64세 은퇴한 회사원. 그는 직장 생활 내내 부지런했고 큰 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맞닥뜨린 것은 반복되는 잔뇨감과 자신감, 저하였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고 밤마다 뒤척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부부 사이에서 점점 대화가 줄어드는 것이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건강 강연에서 아몬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타민 E가 세포의 녹을 막는다는 설명이 마음에 남았고 그날부터 하루에 아몬드 한 줌, 약 30글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간식이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불편함이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먼저 변화를 느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대화할 때도 예전 같아. 상철 씨는 웃으며 고백했습니다. 사소한 습관이 삶 전체를 바꾸는 줄 몰랐습니다. 아몬드의 힘은 단순히 세포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혈관 건강을 도우며 뇌와 심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주니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기름 성분이 많아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량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0강,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상철 씨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아몬드를 먹는 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몬드가 내 몸에 기름칠을 해주니 이제는 불편함이 두렵지 않습니다.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라는 방패는 세포를 지켜주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방패가 튼튼하고 강물이 흘러도 몸의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 흔들리게 됩니다. 아몬드가 세포를 부드럽게 지켜주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열쇠는 호르몬의 균형입니다. 아무리 혈관이 뚫려 있고 세포가 건강해도 몸속 호르몬이라는 메신저가 혼란스러우면 남성의 삶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피칸, 호르몬의 균형추입니다. 호르몬은 몸속의 메신저입니다. 뇌에서 신호를 보내면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메신저가 길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테스토스테론과 DHT의 불균형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성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일부는 효소 작용으로 DHT로 바뀝니다. 문제는 이 DHT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전립선을 압박하고 배뇨 장애와 성기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칸이 가진 베타시토스테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테스토스테론이 불필요하게 DHT로 바뀌는 과정을 억제합니다. 즉, 메신저가 전해야 할 메시지를 그대로 지켜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전립선의 부담을 줄이고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피칸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불포화 지방은 혈액순환을 돕고 호르몬 합성에도 필요한 재료가 됩니다.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호르몬의 균형이 유지될 때 몸은 비로소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칸은 전립선뿐 아니라 전신의 호르몬 시스템을 지탱하는 작은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적정량입니다. 피칸은 맛이 달콤하고 부드러워 자칫 과식하기 쉽지만 하루 약 30g, 즉 15에서 18개의 반쪽 알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균형은 절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피칸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으로 남성의 몸속 메신저를 안정시키는 균형추입니다. 베타시토스테롤과 불포화 지방산의 조화는 전립선 건강, 혈관 건강, 호르몬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몸속의 메신저가 혼란 없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숨은 조력자,
그것이 피칸입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열쇠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호박씨, 브라질 너트, 호두, 아몬드, 피칸. 각각은 전립선과 혈관, 세포와 호르몬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진짜 힘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5가지 열쇠는 악단의 악기들처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이올린 하나만으로는 단조로울 수 있지만 첼로, 플루트, 드럼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교향곡이 됩니다. 호박씨의 방패, 브라질 너트의 소방관, 호두의 강물, 아몬드의 기름칠, 피칸의 균형추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 있어도 힘은 있지만 함께 연주될 때 훨씬 더 큰 조화를 이룹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5가지를 한꺼번에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 시작은 단순하게 2가지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호박씨 한 줌과 아몬드 30滴을 곁들이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샐러드에 호두를 살짝 추가하는 식입니다. 익숙해지면 브라질 너트 1알, 피칸 몇 개를 더해 균형을 맞추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보관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견과류는 기름 성분이 많아 상하기 쉽습니다. 실온에 오래 두면 산화되어 맛이 변하고 몸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한 번에 큰 봉지를 열지 말고 소분해 두면 더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 너트처럼 셀레늄 함량이 높은 경우 오래된 것을 먹으면 영양소가 줄어들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습관화입니다. 지식만으로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 중 특정한 행동과 함께 묶는 것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아몬드 한 줌, 점심 후 산책하기 전에 호박씨 몇 알, 저녁 식사 준비할 때 호두를 잘게 부수어 샐러드에 뿌리는 식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물 마시는 시간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물컵 옆에 작은 용기를 두고 물을 마실 때마다 몇 알의 견과를 곁들이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합니다. 견과류를 먹는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먹으면 몸은 그 리듬에 맞추어 반응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작은 소리지만 함께 모이면 교향곡처럼 웅장한 힘을 냅니다. 혈관, 세포, 호르몬, 배전 전립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지켜질 때 남자의 삶은 다시 균형을 되찾습니다. 습관을 바꾸면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작은 변화를 이어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박진수 씨, 66세 택시 기사입니다. 그는 밤마다 손님을 태우며 장시간 운전대를 잡는 일이 많았습니다. 피곤해서 집에 돌아와도 밤에 2-3번씩 화장실을 가느라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호박씨와 아몬드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0컵, 단순한 습관이었지만 한 달쯤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개운함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택시 운전이 힘들어도 이제는 밤에 제대로 자니 낮에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정혜수 씨, 69세 서점 주인입니다. 그는 작은 동네 서점을 운영하며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몸이 무거워지고 무엇보다 잦은 소변 때문에 불편함이 컸습니다. 특히 손님들과 대화하다가도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하는 상황이 민망했습니다. 그러다 브라질 너트와 피칸을 알게 되었고 하루 1:1 아래 브라질 너트와 피칸 몇 개를 습관처럼 챙겼습니다. 몇 달 뒤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소변 줄기가 안정되고 잔뇨감이 줄어든 것입니다. 책을 정리하다가도 예전처럼 화장실을 들락거리지 않으니 일상이 편안해졌습니다. 그의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김인호 씨, 72세 농부입니다. 평생 밭일을 하며 땀을 흘려왔지만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부부 관계였습니다. 체력은 여전한데 자신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권유로 호두와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혈류와 세포를 지켜주는 방패가 다시 힘을 내니 놀랍게도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피하려 했던 주제를 자연스럽게 꺼내게 되었고 아내 역시 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땅심을 지키는 겁니다. 몸도 똑같더군요.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듯 노력한 만큼 돌아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다르지만 결국 같은 길을 가리킵니다. 누군가는 숙면을 얻었고 누군가는 화장실의 불편함에서 벗어났으며 또 다른 이는 부부관계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변화의 순간은 제각각 찾아오지만 모두가 값진 열매였습니다. 몸은 밭입니다.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 당장 싹을 틔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싹이 트고 결국 열매가 맺힙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고 매일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듯 꾸준히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열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호박씨, 브라질너트, 호두, 아몬드, 피칸. 각각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전립선과 혈관, 세포와 호르몬을 지키는 삶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국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립선 건강은 남자의 시계와 같습니다.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감아야 할 시계입니다. 나이가 들어 시간이 멈춘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침 발기가 사라지고 화장실을 자주 찾고 부부 사이의 대화가 줄어드는 순간 누구나 자신감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닙니다. 단지 시계 태엽을 다시 감아야 할 때일 뿐입니다. 실제로 박준호 씨 70세 은퇴한 교사는 몇 년 동안 자신감을 잃고 부부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발기부전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하루에 호두와 아몬드를 챙겨 먹고 브라질 너트와 피칸도 조금씩 더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석 달이 지나자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조금씩 몸의 반응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아내와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몸이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열쇠는 바로 그 태엽을 다시 감는 방법입니다. 아연이라는 방패로 전립선을 지키고 셀레늄이라는 작은 소방관으로 세포를 보호하며 오메가3라는 강물로 혈관을 열고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라는 기름칠로 세포를 부드럽게 하고 마지막으로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균형추로 호르몬의 메시지를 바로잡는 것. 이것이 작은 씨앗처럼 쌓여 삶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브라질 너트는 하루 1리알, 피칸은 30g 정도, 호두와 아몬드, 호박씨 역시 과하지 않게 챙겨야 합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제와 꾸준함 속에서만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히 배뇨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자의 자존심을 되찾는 길입니다. 화장실에서의 편안함, 아내의 눈빛 속에서 다시 발견되는 존중, 손주와 함께 뛰놀 수 있는 체력,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가치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5가지 열쇠 모두를 한꺼번에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손에 닿는 2가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 커피 옆에 아몬드 한 줌, 저녁 식탁에 호두 몇 알.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지 정보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자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계를 다시 감는 일, 그 여정을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시작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에 유익합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짧은 글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